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딥러닝에 관련된 수학 지식들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해당되는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에 관련된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요 동영상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리즈 중에 하나의 동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이전 강의들은 제가 여기 유튜브 설명하는 거 밑에 있죠. 글 상자. 글 상자 밑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 깃허브에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참조해서 추가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바로 들어오면 선형대수에 대한 제 이전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나는 교수님 선형대수 어느 정도 알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라면 이전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전 강의에서 저는 뭘 했냐면 우리가 그 선형 변환이라고 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하고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선형 변환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형 변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매트릭스더라. 그런 거였죠. 매트릭스 행렬 그 자체가 선형 변환의 어떤 함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 소개 강의가 요 앞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행렬이 그럼 선형 변환인데 우리가 초딩 때나 초딩 때는 아니겠지, 고딩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행렬과 행렬을 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 앞단의 강의 맨 앞쪽에 있는 강의들 보면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렬과 행렬이 선형 변환이라고 했는데 그 선형 변환과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겹친 두 개를 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거를 설명하는 강의가 이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행렬과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컴포짓 펑션이에요. 선형 변환의 합성함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강의가 꼰대 강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내용 들어갈 때는 리캡을 한번 합니다. 복습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이전 동영상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반복하는 거니까. 행렬과 행렬이 만나는 거는 선형대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순간인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우생순,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요 영화 제가 추천드렸죠. 그래서 행렬과 행렬, 그 선형 사상, 트랜스포메이션이 행렬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거가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선형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면 두 개 사상을 정의를 했죠. 지난 시간에.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요 벡터에서 요 벡터로 바꿔주는 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함수 덩어리인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모든 L1 변환, L2 변환 쭉쭉쭉쭉 있는 거죠. 이런 변환의 집합을 만들고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요. 필드, 체라고 부르죠. 실수체나 뭐 복소수체, 그러니까 실수 집합에서 뭔가를 하나 가져와서 그 위에 그 숫자들을 이용해서 m by n 매트릭스 행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상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f는 선형 변환에서 매트릭스로 가고, 또 반대 방향으로도 하나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g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얘는 매트릭스에서 이 선형 변환 공간으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요 전전 강의에 있는 거죠. 전전 강의, 전 강의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찾아보세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딥러닝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제 리캡하는 시간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F하고 G는 아이소모픽이라고 했어요. 동형사상. 그래서 행렬하고 그 벡터 변환, 선형 변환이 똑같다라는 거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똑같으면
선형 변환 함수들을 이 구구절절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쓰지 않고 행렬만 바라보면 그냥 된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또 서로 역사상 관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나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벡터 연산이나 행렬 연산이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행렬만 쓸 건데, 지난 시간의 결론은 선형사상과 매트릭스는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마지막 시간에 더 이상 복잡한 선형사상, 벡터 A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벡터에서 이렇게 생긴 벡터로 뭐 1,2인데 2, 3, 4 이렇게 변형하는 어떤 L1이라는 뭐 무슨 선형 변환 함수가 있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뭐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행렬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위대하신 수학자분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공학도들은 그냥 부담 없이 갖다 쓰면 돼. 수학하시는 분들이 진짜 철저하게 증명했겠죠. 우리는 그 믿는 거야. 공학도들은 받아들여 일단. 궁금하면 좀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벡터의 선형 변화는 행렬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리캡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반화 시켜 볼게요. 선형 변환하는 거를 일반화 시키면, 왜냐하면 선형 사상도 함수잖아요. A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로 바꿔주는 함수, 그 함수들이 많은 거죠. 그걸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자, 이런 XY 평면이 있다고 하면 단위 기저가 필요하죠. I 해시라는 거하고 J 해시라는 거를 하나, 단위 기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하나 잡은 다음에, 이런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2,1은 요 단위 벡터를 마이너스 2만큼 곱해준 거죠.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요 J라는 벡터를 1배만큼 해준 거죠. 두 개를 하면 요런 벡터가 나오는 거죠. A는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벡터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못 썼네요. 여기 I인데 여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잘라 버릴게요. 자, 여기부터 다시 편집해서 넣을 거예요. 넣을 거라서 여기부터, 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를 좀 일반화 시켜 볼까요?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기저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 해시라는 기저 벡터, J 해시라는 기저 벡터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거를 1,0, 얘는 0,1로 많이 두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크기는 상관없어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떻게 가는 거죠? i햇에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i햇은 요거가 되겠죠. 1,0. 그 다음에 J 쪽으로는 1이니까 1 곱하기 0,1.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0, 1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0. 각각 원소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0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임의의 벡터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 변환하는 거는 여기서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요 벡터에 선형 변환을 해서 요 벡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꾸는 선형 변환 함수를 L이라고 해볼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가 A를 바꿀 거니까 A를 바꾸고 싶다. 근데 결과는 선형 변환 결과 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B라는 놈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또 A는 입력이 되겠죠. 입력은 어디로 가냐면 얘가 날라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 1 이라는 벡터가 날라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라는 벡터.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를 새로운 기저 벡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i hat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i hat 프라임이
요거만큼에 해당되는 게 얘가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러면 0,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벡터가 새로운 기저 벡터가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기저 벡터니까 J가 아니죠. J 헷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바로 두 번째 기저 벡터의 새로운 위치가 되는 거죠. i는 여기로 i 헷으로 가고 j는 j 헷 i는 i 헷 프라임, j는 j 헷 프라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연산을 해보면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가는 게 마이너스 2 요거죠. 마이너스 2의 새로운 기저 벡터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요 값은 i 헷 프라임에다가 요 2를 곱해준 거죠. 그리고 j 헷 프라임이 새로운 기저니까 2를 곱해주는 거예요. 1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행렬곱을 해줬더니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b라는 게. 이거의 값은 벡터 b가 되는 거죠. 또 다시 정리하면 얘는 함수의 입력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함수의 몸체가 되는 거죠. 하는 일이에요. 선형 변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쓰면 요 함수 어떤 벡터가 들어가는 이 선형 변환 함수는 그냥 함수 우리가 늘 쓰는 f로 다시 써보면 어떤 입력값이죠. 여기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 행렬을 곱해준다는 거는 선형 변환을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다는 거죠. 좀 더 일반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얘는 함수의 입력은 여기로 가고 함수의 하는 일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이 붙어 있으면 벡터하고 행렬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선형 변환을 해주는 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그림으로 쉽게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서 하는 일은 행렬을 곱해주고 입력은 A가 들어가면 출력은 FA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렬의 열 벡터는 새로운 기저의 좌표가 되는 거죠. 새로운 기저 좌표 또는 새로운 기저 벡터가 되는 거고 행렬의 열 개수 여기는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면 기저가 두 개죠. 기저의 개수가 차원이에요. 새롭게 나온 벡터의 차원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차원이 2차원인데 3차원 벡터로 만들 수도 있고 3차원 벡터를 뭐 2차원으로 만들 수 있고 2차원을 뭐 100차원으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행렬을 잘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여기부터인 거예요. 행렬과 벡터를 곱한다는 게 뭐냐. 행렬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이미 배웠죠. 그런데 행렬하고 행렬의 곱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번 동영상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벡터를 곱하죠. 얘는 함수의 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함수가 하는 일이죠. 매트릭스, 행렬. 또 요거의 요 새로운 벡터의 첫 번째 기저 좌표가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좌표라 하면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요 개수, 기저의 개수죠. 새로운 기저의 개수는 선형 변환한 후에 출력의 차원이 되는 거죠. Number of basis vect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 계산하는 과정은 이 과정은 선형 변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곱하기 하는 현재 그 자체는 다시 말하면 함수의 몸체가 되겠죠. 결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요게 요걸로 선형 변환이 됐다는 거죠. 3차원에서 3차원으로 선형 변환을 해줬네요. 얘는 선형 변환의 결과다. 벡터를 벡터로 바꿨죠. 선형 변환 맞죠? 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을 그러면 얘는 입력이 있고 행렬이 있는데 행렬하고 행렬 곱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크게 요 행렬을 뭐 A라고 해봐요. 근데 행렬도 행렬끼리 곱할 수가 있잖아. B라는 행렬 곱하고 C라는 행렬 이렇게 쭉쭉 곱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벡터하고 행렬 곱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행렬하고 행렬 곱하는 건 뭐냐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고딩 때 배운 합성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합성함수 한 달 동안 배우는 게 아니라 3분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딩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고딩 수학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g는 어, 여기가 y가 되겠네요. 여기는 좀 자르고 다시 편집해야 되겠네. 우리가 고딩 때 배웠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합성함수라는 걸 배웠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합성함수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거는 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고딩 때부터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고딩 때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y는 2x 플러스 1, g는 3y 플러스 2.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g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얘를 넣어주면 되죠. 얘를 y에다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요 사이로 오면 되죠. 이렇게 대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 전개해서 g는 다 전개해 보니까 6x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풀었죠. 얘가 합성함수인 거죠. 얘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돼요? 쭉 일반화해 보면 y는 fx라고 쓸 수가 있겠죠. x에 대한 함수니까. g는 g of y라고 할게요. 여기 y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y는 뭐예요? 얘죠. 얘를 여기다 쓴 거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겁나 쉽죠. 그걸 함수를 그림으로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가 x라는 게 있는데 얘를 어떤 연산을 했더니 y라는 어떤 집합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때 쓰는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봅시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죠?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공간으로 값을 매핑하고 싶어요.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g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로 이동시키는 거를 스몰 g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g of fx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성하면 f하고 g하고 합성 순서대로 하면 x는 요거를 통과하면 g 값이 된다는 거죠. 요 x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값이 어떤 스몰 z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한꺼번에 하려면 이렇게, 단계별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길게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f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g를 적용해라. 요거랑 요거랑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호형 변환 행렬은 뭐였어요? 입력 벡터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행렬로 표시를 한 거예요. 선형 변환들이 기저를 바꾸는 변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그냥 행렬에다 쭉쭉쭉 써준 거죠. 그런 다음에 행렬 곱하기라는 어떤 연산 구조가 있는데 거기 적용하면 그대로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출력 벡터가 나오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행렬하고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는 뭐죠? 행렬은 선형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입력 벡터를 다른 공간으로 선형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동한 다음에 다시 행렬을 또 곱하는 건 뭐죠? 또 곱하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이동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렬과 행렬의 곱은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선형 변환을 두 번, 행렬이 두 개를 곱했다 그럼 선형 변환 두 번 통과시킨다는 거고, 행렬을 세 개 곱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형 변환, 두 번째 선형 변환, 세 번째 선형 변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입장으로 뭔 거야? 행렬과 행렬의 곱은? 네, 합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행렬과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선형 변환의 합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뭐 요런 곱셈이 있다고 해봐요. 원래는 벡터가 입력되고 행렬 곱하기 행렬이었죠. 원래는 하나만 있었죠, 이렇게. 근데 하나 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값이었죠, 입력값. 그 다음에 요게 먼저 이쪽으로 곱해주게 되는 거죠. 얘부터 먼저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합성함수의 순서가 역반대로 돼 있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처음 적용하는 게 뒤쪽에 나오죠. 맨 마지막 처음 적용하는 게 일로 가고 그 다음 적용하는 게 일로 가고 또 뭐가 있다. G 뭐 H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H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죠. 적용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학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선형 변화는 얘는 1차 선형 변환 F라고 칠 수가 있겠죠. 앞에 그림에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퍼뮤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뒤집는 거. 그런 변환을 해줄 거고 얘는 뭐냐면 두 번째 선형 변환이니까 앞에 그림에서 봤을 때 G라는 함수 G가 되겠죠. 얘는 쉬어링 이렇게 해가지고 쫙 쭈그리는 거. 그런 선형 변환을 해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앞에서 배운 수학식으로 치면 G 합성함수 F가 되겠죠. F를 먼저 적용하고 G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끝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U가 들어가고 요거를 먼저 적용을 해주는 거죠. 적용하고 끝나면 요거를 적용해주면 되죠. 합성함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먼저 곱해 볼까요? 곱해 보면 요거를 요 합성함수의 결과값은 뭐냐면 요 두 개의 행렬과 행렬을 곱할 수가 있죠. 곱한 값이 얘죠.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합성함수 두 번 선형 변환하는 거를 행렬에 곱하면 결과가 나오죠. 얘를 대신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고 1차 변환, 2차 변환인데 변환 자체가 뭐라 그랬죠? 함수라 그랬죠. 선형 변환해주는 함수니까 그 함수와 함수를 합성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연산한 값을 여기다가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들이 쭉 있다는 거는 선형 변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선형 변환을 여러 번 시키겠다는 거고 곱한 결과 행렬을 그냥 쓰겠다. 그건 어떤 뜻이죠? 변환되는 것들을 합성한 거를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적용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부생 신종호 학생이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했더니 얘가 나오죠.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 1차 변환 먼저 해볼까요? 1차 변환이 얘였죠. F라는 변환을 할 건데 F 함수는 0, 1, 1, 0으로 바꾸는 거죠. X축하고 Y축하고 슉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입력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0, 1, 1, 0 이렇게 되겠죠. 얘 실행해보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바뀐다는 거죠. 실행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전 시간에 실습했던 거죠. 이렇게 바뀌고 얘가 또 그 다음 합성이 쉬어링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쭈그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은 기저 벡터가 i 해시 2, 1, 1, 2 이렇게 위치를 기저 벡터로 바꿔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놓고 요거에서 2, 1, 1, 2 이렇게 되면 쭈그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개를 합성을 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얘는 1차 XY 바꾼 다음에 쭈그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1, 2, 2, 1이니까 얘가 바뀐 다음에 쭈그러지는지 쉬어링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2, 1, 2, 1, 2 다음 뭐였죠? 2, 1이었나요? 2, 1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XY 바꾸면서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합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죠. 얘하고 얘를 따로따로 해서 단계 단계 봐도 되는데 모두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행렬을 합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곱해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선형 변환의 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함수의 합성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링에 문제가 있냐 없냐. 네. 이거 정답은 뭐죠?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그거를 합성함수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이런 합성함수가 있는데 행렬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입력이 U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첫 번째 변환 끝나고 그 결과값으로 두 번째 변환에 넣어주는 거죠. 얘는 입력값. 1차 선형 변환을 좀 바꿨어요. 90도 회전. 2차 선형 변환을 쉬어링. 약간 쭈그러뜨리는, 이렇게 두 개 축을 이렇게 쭈그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때 요 매트릭스를 M2라고 하고요. 얘를 M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행렬과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거를 선형 변환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M1 곱하고 M2 곱하고 벡터를 넣어줬어요. 실제로는 읽을 때는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U가 들어가서 1차 선형 변환하고 2차 선형 변환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바꿨어요. M1하고 M2하고 뒤바꿨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얘랑 같아요? 이거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 한번 보고 한번 이해하면 야 바꾸면 안 돼요. 꼰대 교수님이 다 알려줬거든. 니네 사기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U라는 벡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M1을 해주면 뭐죠? 얘 M1 하면 얘는 시어링이죠. 시어링을 하게 되면 얘니까 이렇게 찌그러지죠. 결과는 찌그러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M2 여기 끝났으니까 요걸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선형 변환하면 마이너스 90도 회전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얘도 90도 옮기고 얘도 90도 옮겨서 새롭게 기절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더 해보면 되죠. 요거 한번 더 해보면 얘랑 모양이 똑같아지면 같은 거고 틀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 U가 똑같은 U가 있어요. 똑같죠, 모양이. U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무거나 써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써도 되는데, 일단 기본 기절을 이용한 공간만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M2에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1차 변환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90도 회전이니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죠.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M1을 하는 거죠. M2 끝났으니까 M1 적용하러 쭉 가죠. 얘는 시어링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찌그러뜨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아요? 틀리죠. 틀리잖아. 눈으로 봐도 틀리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트릭스 컴포지션,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렬과 행렬의 곱은 순서가 바뀌면 변환의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이동한 공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는 대구 갔다가 대전 가는 그 선형 변환을 시켜놨는데 대구가 대구에서 대전 가는 거를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적용시키면은 이 선형대수 행렬의 특징으로 볼 때는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해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이제 약간 첨가제 같은 건데 양념 같은 건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요거 좀 전에 본 그림이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그림을 G 합성함수 F 이렇게 부르니까 F하고 그 다음 G 하는 거죠. F 먼저 하고 G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쓸 때는 반대로 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U는 뭐 V라는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선형 변환, 두 번째 선형 변환 했을 때 U라는 벡터가 출력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M2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요 F라는 변형 함수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는 함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얘가 되는 겁니다. G. 이렇게 바뀌는 거죠, 순서가.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U를 집어넣었을 때 V가 나오게. 그러면 여기부터 반대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가는 거를 역함수다 반대로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1 기호를 쓰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F의 역함수가 되겠죠. 다시 쓰면 요거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G의 역함수에 여기에 X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X 들어가서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이 이거의 출력이죠. 출력을 다시 F 역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죠? G의 마이너스 1? G의 역함수는 얘? 얘는 얘죠. 얘는 얘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죠. 그래서 U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V 원래 복원시키는 거죠. 아, 내가 대전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청주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갔어요. 부산 가 있는 환경을 다시 원래 환경으로 되돌리려면 역함수를 쓰듯이 역행렬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얘가 얘죠. 예. 얘는 얘죠. 앞에서 했던 거. 그리고 그대로 요 순서 그 합성함수의 원리 그대로 하면 백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실습하는 데 가서 뭐 선형 변환 간단한 거 많잖아요. 프로젝션이나 프로젝션 안 되겠다. 뭐 시어링이나 로테이션이나 틸트 같은 것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요 공식대로 해보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지 변환돼서 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냥 막 외웠던 거 있죠. 요 두 개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냐면 B를 먼저 A의 역함수 앞에 있는 거의 역함수를 먼저 해주고 뒤에 있는 역함수가 뒤로 가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역함수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행렬 배울 때 역행렬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또 이게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사실은? 행렬이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선형 변환의 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행렬과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의 전전강이에요. 선형 변환이 행렬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쫙 풀려요. 증명 없이 그냥 그림으로 쭉 설명해도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통하는 거죠. 세상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우리 생의 우생순위,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다.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거의 짱. 네.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이걸 다 이해했다 그러면 저는 A 플러스 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강의를 끝까지 요 설명하는 저거 설명하는 것까지 들었으면은 100점이다. 그리고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것도 살펴봤고 뭐 인버스 내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내 공간으로 불러올 때 역함수를 쓰듯이 행렬이 함수니까 역행렬을 쓰면 되는 거죠. 역행렬을 쓰는데 순서가 반대로 이렇게 갔다면 반대로 순서대로 역행렬을 구해서 적용해주면 원래 상태로 내가 아무리 다른 공간에 갔더라도 그 공간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뭐였던 거예요, 사실?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연립 1차 방정식은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공간 변형됐던 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선형 결합인 거죠, 사실은. 선형 결합으로 만든 어떤 새로운 벡터들을 원래 벡터로 돌리는 거죠. 변환했더니 어떤 값이었어. 그 값의 원래 값을 찾는 거죠. 그럼 역행렬 곱해주면은 원래 있는 공간으로 날아가서
그 벡터가 생기는데 그 벡터의 좌표점 그게 정답인 거죠. 그게 가우스 조던 소거법인 거고 실제로는 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 강의가. 네. 사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결합이었던 거죠. 자, 요거 오늘 강의가 정말 재밌고 실습해 볼 거리도 많고 거의 하이라이트 진짜 최고의 순간을 실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실습까지 다 한번 해보시고 뭐 이거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런 것들 홈페이지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 연구실 홈페이지 와서 이렇게 쭉 실습해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실습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